안녕하세요. 자소성가 김영진입니다. 이번에는 해외고를 졸업하고 의대를 합격한 친구를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 친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과대학 1학년이시죠? 이제 올해 3월에 올해 2학년으로 3월에 2학년 되고 올라가요. 지금 의대 이제 1학년 하시고 계시는데 1학년 생활은 좀 어때요? 계속 작년에 코로나가 코로나 가지고. 때문에 1학기는 거의 학교를 한 번 정도 가봤고요. 아, 딱 한 번? 딱 한 번. 입학하고 딱 한 번 가봤어요? 아, 한 번 가봤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실험 때문에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아, 왔다 2주에 한 번씩만 이제 가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 학생이 해외고 졸업자 수시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해외고 졸업자가 특례 전형에 해당이 안 되고 해외고 졸업자 이제 일반 수시로 가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그거를 합격했던 좀 비결이 뭘까요?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특출나게 스펙이 좋거나 그렇지 않았어서 사실 자소서를 이제 쓰고 또 꼼꼼히 되게 첨삭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제출하고 면접도 학원을 다니면서 유형별로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소서 누구한테 배우셨죠? 저도 그 김형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례 전형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해당이 안 됐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재외국민 전형을 하는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갔거나 또 대사관 소속돼서 외국에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유학생활을 하고 이제 외국에서 살아가려고 나간 거였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이 조건에 부모님 조건에? 네, 부모님이 조건에 들지 않으셔서 안 됐습니다. 본인은 3년을 채우셨죠? 네, 그쵸. 저는 3년을 채웠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냥 말 그대로 유학이기 때문에 네, 그쵸? 제가 유학이기 혼자서 때문에 이제 해당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고 졸업자 수시 의대를 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뭔가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개를 원하실 텐데 좀 대략적으로라도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이랑 고등학교 3년 과정 총 4년을 외국에서 생활했고요. 그리고 4년. 그중 그 4년 중에 IB 과정이 2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B 파이널 점수가 40대 초반으로 나왔고요. 그 외에 다른 스펙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40대 초반이라는 스펙 말고는 네. 다른 스펙, 그러니까 이제 활동에 대한 것들, 뭐 보통 그런 것들은 좀 없었나요? 근데 저는 봉사활동이 좀 있긴 했는데 그건 학교에 이제 또 포함이 된 거여서 학교 내에서 있는? 네. 혹시 그 봉사활동의 종류가 혹시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봉사활동도 딱히 의료계랑 관련이 되지 의료계랑 않았었는데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그런 보조 교사로서 봉사활동을 1년 넘게 했었고요. 현악단을 꾸려서 이제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또 제가 살았던 나라에는 난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난민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가서 숙제를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또 그들이 뭔가 공연 같은 걸 준비하면 제가 또 이제 악기를 연주하니까 이제 가서 연주를 해주고 네, 그렇게 그런 봉사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점대 초반의 IB 점수와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몇 개 그 정도의 스펙인 거네요. 스펙적으로만 보면은. 그럼 어쨌든 이제 유진 학생 스펙 같은 경우는 IB 점수 이제 40대 초반, 그죠? 초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몇 개 정도밖에 사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학 점수는 따로 없었어요. 어학 점수 그때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수시여서 크게 필요하진 않았지만 어학 점수는 없었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뭐 유진 학생도 아시겠지만 뭐 보통적으로 의대를 가는 친구들 심지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3년 특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IB 점수 44, 45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어학 점수 많고 뭐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동료 어떻게 보면 같이 의대 간 친구들 이제 해외고 졸업자 중에 의대 간 친구들의 스펙은 대충 어떤가요? 사실 저는
일반 해외고를 나와서 일반 수시로 의대를 간 친구들은 아직 본 적이 없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지 않고. 아직 본 적은 없고. 네,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3년 특례로 이제 가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IB 굉장히 높은 점수와 높은 내신 점수와 그리고 기타 언어 자격증도 되게 많고 언어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각자 살았던 나라 그쵸, 프랑스어 그쵸. 자격증, 중국어 자격증 그쵸. 그리고 토플 점수 110점 이상으로 다 갖고 있었고요. 네, SAT도 과목별로 점수를 갖고 있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의대 가는 친구들은 이제 4점 정도 그 정도의 그 IB 점수와 그다음 뭐 SAT 점수, 그다음 토플 점수도 110 이상, 네. 그리고 여러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각 나라, 가령 이제 중국이라 그러면 HSK 6급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례를 간 친구들. 사실 일반 수시는 그런 기타 자격증이나 그쵸, 당연히 못 내죠. 못 내서 못 내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를 오히려 네. 준비를 안 했었으니까 네. 같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진 학생 생각할 때 어떤 점이 좀 의대에서, 그러니까 경상대 의대를 진학하셨는데 경상대 의대에서 좋게 봐준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쨌든 굉장히 좀 작은 인원을 뽑았잖아요, 사실 경상대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고등학교 때 보통 의대에 진학하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생물학을 듣지 않았고 물리화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와 생물학 쪽으로 살짝 내가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실험이나 논문 같은 거에 대해서 화학 물리학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을 꼭 이렇게 엮어서 좀 다방면을 살펴봤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교수님이 이 한 실험에 대해서 화학적, 물리학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바라봐 준 게 좀 인상 깊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만약 화학, 생물을 선택했더라도 꼭 의료공학이나 물리학 쪽 그런 면을 생각을 해봤다는 걸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험인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 실험은 아스피린 실험이었는데요. 아스피린 실험. 네, 화학 시간 때 한 실험이고 네네. 이걸 이제 생물학을 듣는 친구들이랑 이제 생체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봤다고도 말했고 화학적인 이론이랑 화학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또 물리학 시간에 그거를 적외선으로 어떻게 관찰을 하면은 아스피린과 다른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실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자소서에 썼고 교수님도 이제 면접을 볼 때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스피린이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면접이나 자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되게 잘 나오는 소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소재를 화학과 생물과 물리에 이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네요, 사실. 그쵸. 네, 그런 점이 저도 혼자서 신기했던 것 공부를 해봤다도 또 좋지만 이걸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살짝 토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니까 그건 또 제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토론을 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더십이나 뭐 토론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과학을 내가 혼자 배웠다 이렇게 세 가지 과학을 한번 융합시켜서 생각을 해보았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걸 다른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의논을 해보고 생각을 공유를 해봤다 이걸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준 게 살짝 제 인성을 또 보여준 거고 이건 아무래도 인성 면접이었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주 초보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면 3년 특례랑 해외고 졸업자 수시의 의대 전형의 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스펙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스펙. 3년 특례는 이제 좀 더 낼 수 있는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준비를 해옵니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자격증, 여러 시험 점수. 근데 저는 이제 딱 일반 수시니까 학교 내신만 낼 수 있거든요. 학교 했던 프로그램이 IB니까 딱 IB 하나만 낼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실험 활동, 뭐 봉사 활동을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학생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맞아요. 학교 활동이 좀 부실했던 학생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오히려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외고 졸업자 수시를 내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특례랑 일반 수시가 둘 다 된다면 섞어서 내는 친구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쵸 그쵸. 특례로만 노리기보다는.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유진 학생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증명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해외고 졸업자 수시는 의대를 하나도 안 뽑는다. 막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은데 아예 안 뽑진 않네요, 정말 말 그대로. 그쵸? 아, 제가 일단 합격했다 네, 보니 그쵸 그쵸. 친구가 합격했으니까 아예 안 뽑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증명된 거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독자분들 좀 궁금해하는 학생 중에서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의대 가기 위해서 12학년에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12학년에 마지막 진학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12학년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차피 이제 11학년도 때까지는 사실 뭐 컨설팅이든 뭐든 받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해외에 있다가 12학년도 때 뭐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반 수시를 노리시는 거라면 12학년 마지막까지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내신? 11학년 내신, 10학년 내신 다 중요하지만 이제 사실 다 중요해요. 솔직히 일대를 목표로 했다면 10학년부터 이제 내신은 거의 완벽하게 하셔야 수시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12학년 진학 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1학년도 전에? 네, 아니요 12학년 12학년도 전에? 그래서 이제 남은 1년 동안 뭐 성적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이제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왜냐면 그러면 이 1년 동안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이제 7월에 IB 점수가 나오고 9월에 입시를 시작할 때 다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때 되면 이제 또 면접 때문에 바쁘거든요. 시험을 그쵸.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12학년에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험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이 영상은 뭐 3년 특례도 그렇고 해외고 졸업자 수시도 그렇고 다 똑같이 보고 있으시니까 어학 성적이 중요한지, 물론 수시에서는 어학 성적 못 내잖아요. 근데 이제 특례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의대 국간에서 어학 성적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지, 뭐 SAT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례라면은 어학 성적은 그냥 시험을 얼른 빨리 봐서 베이스? 그냥? 네, 베이스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네. 베이스다. 사실. 왜냐면 그냥 정말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학 성적 하나쯤은.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왔으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토플은 그냥 빨리 이제 뭐 단어 외워가지고 딱 보면은 그래도 외국에 살다 왔으면은 조금 그렇게 시원하게. 거부감이 들지는 그쵸.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시 같은 경우는 사실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 그렇기 없어요. 때문에 이제 배제하고 이제 특례의 경우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베이스다. 무조건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해라. 정말 너무나 다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도 컨설팅 하다 보면은 솔직히 이제 3년 특례 중에서 일반 학과 가는 친구들은 어학 성적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솔직히 어학 성적 없는 친구 없어요. 사실 거의 살짝 약간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는. 이과지만 뭔가 문과 계열도 보겠다 이거여서 사실 어학 성적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학 성적을 미리 따놓으면 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전 제가 그건 몰랐네요. 입시 때는 어학 성적이 없었는데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학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어학 성적을 따게 됐어요. 토플을. 토플을? 근데 이제 국제화 장학금이라고 저희 학교는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살짝. 그렇구나. 야, 네.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고. 토플, 토익 뭐 다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있구나.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네,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따시라.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